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가락을 한번 쥐었다 펴보세요. 반지가 갑자기 꽉 끼거나 손등이 퉁퉁해 보이거나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날이 있죠.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좀 짭짤하게 먹었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더 자주 보는 장면은 이거예요. 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붓기가 반복되는 분들. 그때부터 콩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당신 스스로 점검할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먼저 붓습니까? 손발이 먼저 붓습니까? 둘째, 오후가 되면 붓기가 빠지는데도 피곤함은 더 쌓입니까? 셋째, 물을 마시면 속이 편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이 3가지 중 2개 이상이 자주 이해라면 오늘 영상이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붓기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벼운 붓기라고 넘기는 신호 뒤에 혈압과 콩팥 부담이 함께 숨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붓기는 단순히 물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이 물과 소금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내보내느냐의 문제니까요. 당신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집안의 정수기 겸 배수 관리인입니다. 물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배출하죠. 그런데 정수기만 있다고 집이 편해지진 않습니다. 배수관이 막히거나 관리인이 밤새 과로하면 아침에 싱크대가 넘치는 것처럼 콩팥이 지치면 아침에 붓기가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넘침이 얼굴 붓기, 손 붓기, 이온 발목 자국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붓기면 물을 줄여야지. 그래서 아침부터 물을 확 줄이거나 반대로 전날 부족했던 물을 아침에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모두 콩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은 양보다 리듬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타이밍을 오늘 톱3 아침 식단과 함께 맞춰 드릴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6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매일 아침 얼굴이 부어 사진 찍기가 싫다고 하셨어요. 소금도 줄였고 라면도 안 먹는데 왜 이래요? 하고요.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침마다 건강식이라며 장아찌, 김치, 국물 있는 반찬을 소량씩 꼭 곁들이고 빵과 치즈도 함께 드시더군요. 겉으로는 조금씩인데 합치면 콩팥이 아침부터 힘들어지는 조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침을 딱 3가지 원칙으로 바꾸었고 일주일 뒤부터 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양말 자국이 덜해요. 이 변화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약속드릴 건 하나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아침 식단 톱3를 단순히 음식 이름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왜 붓기가 줄어드는지, 어떤 경우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조합 실수까지 함께 짚어드릴 겁니다. 특히 뒤쪽에서 소금보다 더 무서운 아침 함정과 물 한 컵에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탑3 식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저염이라도 붓기가 달라지는 이유, 당신이 오늘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은 같은 저염이라도 붓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소금의 양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국, 찌개, 죽처럼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면 속이 편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 보면 그 한 그릇은 생각보다 빠르게 물과 나트륨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과학 한 가지부터 잡아볼게요. 나트륨은 몸의 물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나트륨이 늘면 물도 같이 머물려는 성질이 생기죠. 문제는 흡수 속도와 동반되는 물의 양입니다. 같은 나트륨이라도 국물처럼 액체로 들어오면 위를 빨리 지나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혈관 안으로 순간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콩팥이 그 흐름을 바로바로 조절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침부터 손과 얼굴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국은 싱겁게 해요 라고 말해도 붓기가 줄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는 짠맛이 아니라 국물의 총량입니다. 싱거운 국도 한 그릇, 두 그릇이 되면 결국 나트륨과 물이 함께 쌓입니다. 반대로 간이 조금 있는 반찬이라도 국물이 없고 양이 작으면 몸이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싱겁게가 아니라 아침 첫 그릇을 물 플러스 나트륨 폭주 형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톱3 첫 번째 식단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선택할 한 그릇은 국물 중심이 아니라 건더기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밥은 반 공기 정도로 가볍게 잡고 단백질은 삶은 달걀이나 두부처럼 부담이 적은 형태로 채소는 데치거나 볶아서 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양념은 처음부터 음식에 다 넣지 말고 옆에 따로 두고 찍어 먹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같은 재료여도 이 작은 방식이 나트륨의 총량을 놀라울 만큼 줄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콩팥과 붓기는 무조건 저염이 1순위라고 말하고 또 다른 쪽은 나트륨만 줄이면 끝이 아니라 아침 전체 패턴, 가공식품, 소스, 빵치즈 같은 숨은 나트륨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하죠. 저는 진료실에서 두 의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염은 기본이지만 형태와 조합을 놓치면 체감 변화가 늦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한 분은 소금 대체제, 칼륨 소금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아침은 따뜻해서 편한 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붓기를 만드는 빠른 한 그릇입니까? 그리고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국물을 잠시 쉬고 건더기 중심으로 바꾸면 손가락이 먼저 알려줍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꿔도 효과가 더디게 올까요? 그 답은 두 번째, 탑3. 단백질을 적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 식단을 건더기 중심으로 바꿨는데도 붓기가 생각만큼 빨리 줄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생각해서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고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 짚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 뿐 아니라 혈관 안에 알부민 같은 단백질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이 알부민은 혈관 안에서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몸은 오히려 물의 균형을 더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들수록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결과적으로 붓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종류와 동반 성분이에요.
아침에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단백질보다 먼저 나트륨과 인, 첨가물이 같이 들어옵니다. 콩팥은 단백질, 대사산물도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금과 인까지 얹히면 아침부터 일이 과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단백질 먹었는데 왜 더 붓지 하고 느끼는 거예요.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단백질이 데리고 온 짐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탑3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침 단백질은 짠 것이 아니라 맑은 것으로 잡습니다. 삶은 달걀 1개, 두부 반 모이 일부, 기름기 적은 생선 한 토막처럼 단순한 재료가 좋습니다. 여기에 밥이나 통곡물은 과하지 않게, 채소는 데치거나 볶아서 곁들이면 혈당의 급상승도 막고 포만감도 안정됩니다. 특히 당신이 아침에 빵을 좋아한다 한다면 빵 위에 치즈를 두껍게 올리는 습관부터 조절해 보세요. 치즈는 단백질이지만 동시에 나트륨과 인이 많은 편이라 매일의 기본이 되면 붓기가 쉽게 남습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콩팥이 걱정되면 단백질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나이 든 몸은 근육과 영양이 무너지면 더 큰 병을 부른다. 무조건 줄이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콩팥 상태에 따라 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건 단백질을 똑똑하게 고르는 습관입니다. 이미 콩팥 수치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때는 담당의와 개인 기준을 맞추는 게 안전하고요.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아침 단백질은 몸을 지지해주는 기둥입니까? 아니면 소금과 첨가물이 달라붙은 무거운 짐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을 맑게 바꿨는데도 붓기가 남는다면 범인은 다른 데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재료 속에 콩팥을 슬쩍 괴롭히는 함정이 있거든요. 바로 다음 세 번째 톱3에서 그 숨은 함정, 칼륨과 인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아침 식단이 꽤 깔끔해졌을 겁니다. 국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맑게 바꾸고, 양념은 찍어 먹고. 그런데도 어떤 날은 여전히 붓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소금 탓을 하죠.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이런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김치도 줄였고 라면도 안 먹는데요. 오히려 과일이랑 견과류를 더 먹었어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탑3의 함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은 나트륨만 조절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칼륨과 인산 같은 전해질도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 몸은 칼륨이 심장, 박동과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하고 이는 뼈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니까요. 문제는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 두 성분이 쌓이기 쉬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이 느끼는 붓기, 피로, 심지어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느낌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는 음식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감자, 오렌지 같은 음식은 칼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죠.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이 매일 아침 스무디로 과일을 몰아서 갈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씹어서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이 빠르게 들어오고 칼륨도 한 번에 들어옵니다. 몸은 순간적으로 처리해야 할 숙제가 커지고 당신은 그날따라 더 무겁게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식품에도 있지만 가공식품에 첨가 인이 특히 문제입니다. 햄, 소시지, 치즈, 가공빵,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에는 인산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가인은 흡수율이 높은 편이라 콩팥이 약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마냐무이 안 망엔 못 먹는데 라고 생각해도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붓기, 피로, 입맛 변화, 가려움 같은 형태로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쪽은 칼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콩팥이 약하면 칼륨과 인 관리가 실제 증상 개선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의 콩팥이 정상인지 경계인지에 따라 같은 음식도 약이 될 수도, 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음식 자체보다 양과 형태, 몰아서 먹는 습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톱3 식단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칼륨이 높은 재료를 몰아서 먹지 말고 가공식품에서 오는 인을 먼저 줄입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면 통째로 반 개 정도 천천히 씹어 드시고, 주스나 스무디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는 매일 습관으로 두지 않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 데치거나 조리해서 양을 조절하고, 특히 감자나 시금치처럼 칼륨이 높은 재료는 매일 고정 메뉴로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아침 습관 중 혹시 갈아서 한 번에 먹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탑3 식단을 다 갖췄는데도 붓기가 남는다면 마지막 분기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 한 컵입니다. 물은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타이밍이 틀리면 더 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 외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물의 타이밍과 비율을 콩팥 관점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침을 꽤 잘 정리했습니다. 국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맑게, 과일과 가공식품도 조절했죠. 그런데도 붓기가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아침물을 어떻게 마시나요? 여기서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밤새 당신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몸이 살짝 마른 상태로 시작하죠. 이때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물을 붙잡는 호르몬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 뜨자마자 물을 확 들이켜면 몸은 그 물을 바로 다 내보내기보다 일단 저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전날 짠 음식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잠을 설쳤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을 마셨는데 더 붓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타이밍과 속도가 어긋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붓기가 걱정되면 아침 물을 줄이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몸은 더 강하게 붙잡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오후까지 붓기와 피로가 같이 가는 분도 많죠. 그러니까 정답은 물을 줄이기가 아니라 물을 나누어 마시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번에 컵을 비우지 말고 몇 모금만 천천히 드세요. 목을 적시는 정도로요. 그리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몸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네 하고 리듬을 잡습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 반 컵 정도를 나눠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갑자기 몰리지 않고 콩팥도 한 박자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기상 직후 500ml 원샷처럼 몰아서 마시는 습관은 붓기를 예민하게 느끼는 분에게는 불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커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심장이 뛰고 혈관이 긴장하면서 몸이 스트레스 모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 커피는 속도 불편하고 물 섭취 리듬도 깨기 쉽죠. 커피를 드신다면 물 몇 모금과 아침 한 입을 먼저 만든 뒤에 천천히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물 섭취는 의견이 갈립니다.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는 주장도 있고, 심장이나 콩팥 상태에 따라 과한 수분은 오히려 부담이라는 주장도 있죠.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몸 상태에 맞춰 총량보다 리듬을 먼저 잡으세요. 특히 신부전이나 심한 신장질환 치료 중이라면 담당이가 정한 수분 기준을 반드시 우선해야 하고요.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물을 내 몸을 깨우는 신호로 마십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채우는 행동으로 마십니까?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붓기로 고생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걸 짚겠습니다. 아침 식단과 물 리듬을 맞췄는데도 붓기가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식단 문제가 아니라 생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다음 섹션 6에서는 당신이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의 단서들, 그리고 이럴 때는 꼭 체크해야 하는 경고 신호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고 물도 나눠 마시기 시작했는데도 붓기가 그대로라면 당신은 슬슬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더 잘못하고 있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더 강한 제한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예요. 붓기는 식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컨디션 경고 등이기도 하니까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붓기는 단순히 물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혈관 안과 밖의 물 이동이 달라질 때 생깁니다. 혈압이 오르거나 염증이 있거나 수면이 무너지면 혈관의 조절 기능이 흔들립니다. 그럼 콩팥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물은 쉽게 밖으로 새어나가고 몸은 그걸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식단만으로 해결이 더딘 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해서 더 강력합니다. 첫째, 붓기의 위치를 보세요. 얼굴이 먼저 붓는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발목과 종아리가 더 심합니까? 얼굴 붓기는 수면, 염분, 알레르기 같은 요인도 섞이고, 다리 붓기는 오래 앉아 있었는지, 혈액순환이 어땠는지, 심장과 혈관의 부담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붓기라도 위치가 다르면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붓기의 시간대를 보세요. 아침에만 붓고 오후에 풀립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남아 있습니까? 아침에만 붓는다면 식단과 수면 리듬이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크고,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몸이 계속 붙잡는 모드로 들어갔을 수 있어요. 이때는 혈압과 체중 변화까지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체중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붓기는 눈으로만 판단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체중은 거짓말을 덜 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온 뒤 비슷한 옷으로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보세요. 만약 며칠 사이에 이유 없이 확 늘어나는 흐름이 보인다면 단순한 살이 아니라 수분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건 콩팥과 혈압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넷째, 소변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색이 너무 진해졌는지,
거품이 평소보다 오래 남는지, 소변량이 확 줄었는지. 물론 하루 이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평소와 다른 흐름은 의미가 있어요. 특히 거품이 지속적으로 많아진다면 단백뇨 가능성도 떠올릴 수 있고, 이때는 식단 조절만으로 버티기보다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압과 수면을 같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혈압을 따로, 붓기를 따로 봅니다. 하지만 둘은 자주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전날 늦게 자고 잠을 설쳤고 아침에 붓기가 심한 날, 당신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수면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몸은 물과 소금을 붙잡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그러니 붓기를 줄이려면 식단만큼이나 잠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붓기는 대부분 염분과 수분 문제다 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붓기는 혈관 건강과 염증, 수면까지 포함한 전신 문제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에 더 가까워요. 물론 염분은 핵심이지만 당신이 이미 식단을 바꾸고도 붓기가 남는다면 이제는 전신의 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붓기는 정말 아침 식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몸 전체가 보내는 조절 신호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경고 신호도 말씀드릴게요. 붓기가 갑자기 심해지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혈압이 평소보다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면 이때는 더 참아보자가 아니라 검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콩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혈관, 약물 영양까지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 7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큰 줄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내 몸에 맞게 조립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탑3라도 오늘 당신의 생활과 몸 상태에 맞게 조립해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 8에서는 데이 1/7 챌린지로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게 당신의 내일 아침을 한 장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아침을 3번이나 다시 설계했습니다. 국물의 형태를 바꾸고 단백질을 맑게 고르고 과일과 가공식품의 함정을 피하고 물도 나눠 마시는 리듬을 잡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걸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콩팥을 살리는 식단은 멋진 지식이 아니라 결국 지속 가능한 습관이어야 합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콩팥은 하루에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기보다 작은 부담이 누적되며 지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큰 결심 한 번보다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편이 더 강력합니다. 놀라운 건요, 많은 분이 엄청 짠 음식을 끊지 못해서가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해서 붓기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한 숟갈씩 들어가는 장아찌, 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치즈, 건강하다고 믿고 몰아서 갈아 마시는 과일. 이런 것들이 큰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시선이 갈립니다. 어떤 쪽은 정답은 저염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저염은 기본이지만 단백질, 가공식품, 수면, 혈압을 함께 묶어야 효과가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 쪽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하나만 바꿨다고 바로 안정되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콩팥은 혈압과 연결되고, 혈압은 수면과 연결되고, 수면은 스트레스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탑3는 음식 3개가 아니라 사실은 아침을 설계하는 3가지 축이에요. 첫째, 국물보다 건더기 중심. 둘째, 짠 단백질 말고
맑은 단백질. 셋째, 건강식이라도 몰아서 먹지 않기. 이제 이걸 당신 생활에 맞게 조립해 봅시다. 매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달걀과 밥, 어떤 날은 두부와 채소, 어떤 날은 생선 한 토막. 핵심은 형태와 리듬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7일만 아주 작은 기록을 해보세요. 아침에 손가락 느낌, 발목 양말 자국, 오후 피로감, 체중 변화, 소변 색. 이 5가지만요. 기록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안심시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은 붓기를 나이 탓으로 넘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몸의 신호를 읽고 내일 아침을 바꾸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섹션 8에서는 더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이 1/7 챌린지를 아주 구체적인 한 장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첫 식사까지 붓기가 덜해지는 흐름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댓글로 저는 손이 먼저 붓습니다. 또는 저는 발목이 먼저 붓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당신에게 맞는 조립 팁도 더 쉽게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당신과 저는 아침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콩팥이 가장 먼저 느끼는 부담을 하나씩 덜어냈습니다. 기억하시죠? 소금만 줄이면 된다가 아니라 형태와 리듬이 붓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는 이야기요.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를 늘렸고, 단백질은 짠 가공식품이 아니라 맑은 재료로 바꿨고, 아이 건강식이라도 갈아서 몰아넣는 습관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한 번에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눠 마시는 호흡으로 바꿨습니다. 이 4가지가 합쳐지면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가벼움을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콩팥을 살리는 습관은 의지가 강한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이 바쁜 사람, 몸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작게 시작해서 오래 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다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국물 한 그릇을 쉬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의 뻣뻣함이 덜할 수 있어요. 또는 빵 위에 치즈를 두껍게 올리던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침 얼굴 붓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늘 작은 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방법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붓기는 눈으로만 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중, 소변의 흐름, 혈압, 수면, 이 4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특히 며칠 사이 이유 없이 체중이 확 늘거나 소변량이 줄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땐 참아보자가 아니라 검사와 상담이 우선입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요. 콩팥은 조용히 일하지만 우리가 신호를 빨리 읽을수록 지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이제 당신의 내일 아침을 한 장면으로 그려볼게요. 눈을 뜹니다. 물은 컵을 들고 한 번에 마시지 않습니다. 몇 모금만 천천히 목을 적십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몸이 깨어날 시간을 줍니다. 아침 식탁에서 국물 대신 건더기 중심으로, 단백질은 맑게, 양념은 찍어서, 과일은 갈아서 몰아넣지 않고 천천히 씹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묻습니다. 오늘은 손이 어제보다 가벼운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콩팥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붓기 패턴을 남겨주세요. 얼굴이 먼저 붓습니다. 손이 먼저 붓습니다.
발목이 심합니다. 이렇게요. 그 댓글이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조리법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하는 데이 1/7 챌린지 시작. 내일 아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7일 뒤 당신의 몸을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